이 보조금을 받는 주체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까다롭게 만든 이유가 중국 애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특히 이번에 나온 아이닉6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좀 출발이 좀 늦었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되게 이제 크고 상징성이 있는데 그거를 좀 놓치게 되는 건 좀 아깝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미있으실 겁니까? 예, 재밌어야죠. 방송은 무엇보다 재미가 최우선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의 있는 방송이라 차분하게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일단 우리가 좀 이제 아까도 좀 방송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금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예. 네. 금양 이사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자꾸 금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금양의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종사자, 하지만 또 전직 애널리스트로서의 또 여러 가지 그 경륜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관련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 요거잖아요, 미국에.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산업에. 일단 감축법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요거 자료 1번 한번 띄워주시면, 요 IRA 법안,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제 법안의 취지가 이 법이라는 게 이제 다 그 취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이제 그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전개가 돼야 이제 제대로 된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전기차 관련한 패권 전쟁 쪽에서 미국 밸류체인, 중국 밸류체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밸류체인 쪽에 힘을 실어주고 중국 밸류체인은 이제 아예 배제시키겠다. 미국 땅에서는 이제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IRA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지금 그 전기차 밸류체인 쪽에서 GM하고 포드 이 회사가 이제 제일 좀 주력으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밀어주려고 하는 회사고 기존의 기존의 자동차 테슬라를 제외한 테슬라를 제외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테슬라가 중국 쪽으로 가 있거든요. 이제 테슬라는 지금 중국 정부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하에서 중국 정부의 이제 그 비호 아래 중국에서 좀 재미를 많이 좀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CATL이나 이제 BYD 같은 회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제 진출 가능하게끔 하는 교두부 역할을 그동안 쭉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이제 원천 배제하겠다.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뭐 어차피 배터리는 없으니까 완성치 않은 자기들이 하고 배터리는 한국 배터리를 쓰고 LG나 SK 이제 좀 있으면은 삼성도 이제 그 합류를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원재료 부분. 원자재가 이제 가장 큰 약점이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제 가성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중국산을 대부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재료 부분은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가장 우리 이쪽 미국 한국 연합의 밸류체인에서는 가장 이제 준비를 많이 돼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원재료 서브로 에코프로, 고려아이언, 뭐 코스모화학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제 또 일조를 할 수 있게끔 같이 이제 협력하고 있다. 이제 그런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금양도 살짝 발을 걸치셨군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법안 주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금 보조금이 지금 당장 바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8월 17일 통과돼서 이제 북미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GM, LG 연합, 그다음에 포드, SK 연합,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이 북미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SK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지급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 IRA 법안 관련해서 이제 좀 노이즈가 있는 게 이제 뭐 그 컴포넌트 그러니까 이제 부품이나 그다음에 이제 머티리얼스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이 규정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텐데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 보시듯이 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23년 12월 31일까지 컴포넌트 50%를 북미에서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컴포넌트라는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배터리 4대 소재라고 얘기하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 소재를. 전해액 분리막, 그거를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년 12월 3,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3년 12월 31일이니까 내년 연말까지 이제 시한이 있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라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고,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양극재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50% 규정이 있잖아요. 양극재가 이 컴포넌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거든요. 아, 그러니까 양극재 문제만, 양극재만 북미에서 생산하면 이 기준은 이제 도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50% 이상만 사용해라. 그렇죠. 미국산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순차적으로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나면 10%씩 늘어난다든지, 이제 2년 지나면은 10%씩 늘어난다든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다른데,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하면은 두 번째 항은 이제 충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머티리얼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원자재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이제 40% 이상을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서 조달해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40%에 해당되는 게 리튬, 전구체, 흑연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이제 리튬하고 전구체만 확보가 되면 40%는 달성이 가능합니다. 아, 리튬하고 전구체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흑연 같은 기타 재료들도 계속해서 이제 중국 이외의 곳, 미국하고 FTA가 이제 체결되는 곳에서 이제 수급할 수 있는 이제 시간적 여유를 준 거죠, 사실. 아, 요거는 좀 여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꼭 미국산이 아니라 미국하고 FTA를 맺어 있는 우리 미국의 우방구에서만 산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보조금을 받는 주체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보조금을 누가 받냐면은 GM하고 포드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번엔 좀 너무 GM, 그러니까 사실상 포드를 위한 법 아니냐, 막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GM 포드를 가장 위한 법입니다. 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그 1950년대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GM한테 좋은 것이 미국한테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GM하고 포드는 그 미국 산업의 좀 뭐랄까요. 이 상징 같은 것들이었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일본 차들이랑 독일 차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하면서 많이 쇠락해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전기차 전환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회사들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키워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태고, 근데 이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만든 이유가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이 보조금을 안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중국 애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일단은 이제 CATL이 그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는 배터리가 있는데 이 CATL LFP 배터리가 테슬라 모델 3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전체 테슬라 모델 3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비중이 한 15% 정도 차지해요. 그게 지금 당장 못 받는 대상이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CATL이 미국이나 뭐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만들면 그러면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현지 생산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원천 봉쇄를 하려고 그 밑에 2번, 3번의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CATL이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라든지 원자재 쪽은 중국에서 수급한 걸 쓸 테니까 중국 양극재나 이제 중국에서 갖고 온 리튬을 쓸 테니까 그렇게 해서 멕시코에 만들어 봐야 보조금을 못 받게 함으로 해서 CATL이 북미의 공장을 아예 짓지를 못하게 만드는 게 이 법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실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차종이 여러 개지만 이번에 그 보조금을 받는 차는 한 개 차종으로만 선정 두 개입니다. 3하고 Y입니다. 아, 3하고 Y.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고급 차종의 경우에는 요번에 아주 비싼 차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제외되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받네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향이기 때문에 중국산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보면 그 미국 북미에서 파는 이제 테슬라 차량이 85%는 이제 저기 파나소닉 쪽에서 배터리를 받고요. 15%가 CATL 쪽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CATL에서 받는 15%는 이번에 보조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테고, 그거를 이제 저기 파나소닉한테 그 15% 부분을 더 받아가지고 해결하든,
아니면은 이제 LG 엔솔에다 이제 추가로 주문해서 그거 갖고 해결하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자, 이제 요게 이제 현상인 것이고요. 예, 예. 이제 이것이 과연 그럼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유불리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일단은 좀 완성 자동차 업계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배터리 업체가 있고 예. 소재 업체. 예, 예. 이거 좀 나눠 가지고 좀 예. 장단점, 유불리를 좀 따져 주시죠.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좀 안 좋죠. 이게 이제 지금 공장이 미국에 지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대응이 늦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노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노조 때문에 좀 이제 미국에서 짓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ID4가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해서 거기는 또 보조금 지급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스바겐 그러니까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 노조가 없는 회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이게 뭐 IRA 법안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저희는 뭐 3, 4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건가요? 예, 큰 그림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GM하고 LG 하고 있는 그 얼티엄 셀즈 이제 그게 처음에 구상됐던 게 아마 2018년이나 뭐 이렇게 2019년 요 무렵일 텐데 그 2019년에 저희가 이제 얼티엄 셀즈 관련해서 이제 지르코늄 첨가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부터 이런 얘기들은 듣고 있어서 이거를 뭐 저희만 알고 있었을 건 아니고 현대차와 같이 큰 그룹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미리 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대비가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대응이 좀 늦었군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김에 요거 6번 한번 보시면 요거거든요. 폭스바겐. 이게 이제 폭스바겐은 미국에 생산 들어갔어요. 테네시 주 공장에서 이제 전기차 모델 ID4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여기 보시면 조차가 차종이 딱 이제 아이오닉 5의 경쟁 상대입니다. 유럽에서 저 아이오닉 5하고 폭스바겐 ID4가 이제 서로 뭐 이제 베스트 셀링 카 모델에서 2,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받아요. 폭스바겐은. 예. 이거는 이제 폭스바겐 쪽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 갖고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면서 받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또 이제 SK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SK 배터리 들어가고 에코프로비엠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이제 일단 저거는 받는데 아이오닉은 지금 못 받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아이오닉 5나 특히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보다도 한 단계 또 진일보한 모델이라 갖고 미국 시장에서 현지에 생산해서 보조금만 받으면 아주 잘 팔릴 텐데 이게 지금 좀 출발이 좀 늦었다 보니까 일단 뭐 우리가 지금 뭐 테슬라가 됐든 다른 아까 말씀하신 20개 차종 그거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싸게 원가가 비싼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아이오닉 5급으로 지금 경쟁이 들어가는 차가 이 폭스바겐 ID4가 있고 포드의 마2라는 무스탕 마키라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이 아이오닉 5하고 딱 경쟁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드의 마키나 폭스바겐 ID4는 보조금 1,000만 원을 받는 데 비해서 현대차 아이오닉 5는 못 받으니까 상당히 좀 이제 곤란한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25년부터 뉴스대로라면 이제 생산이 가능하니 25래 내년 후년 거의 한 2년 반을 그냥 꼼짝 못 하는 거네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지금 정의선 회장이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셔 갖고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해결이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이제 똑같은 기준을 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을 폭스바겐은 맞춰 갖고 지금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를 특별히 이제 그 현대만 특별하게 좀 예외 규정을 준다고 하면 이걸 이제 이 규정을 맞춘 폭스바겐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야 법 지켰더니 불이익이야?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많이 이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현대차의 경쟁력이 전기차 관련해서 확 뒤져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생산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또 그런 의견에 대신 유럽에서 잘 팔리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 쪽으로 물량을 좀 돌려도 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지금 되게 잘 팔리거든요. 이제 최근에 나온 EV6, 아이오닉 6 같은 경우가 거기가 이제 NCMA 배터리가 탑재가 돼요. 그 이전에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NCM811이고 그것이
NCM 811하고 그 NCM 9하고 니켈 90%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큰데 이게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가 지금 1회 충전해서 500, 520, 53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슬라 모델 3보다 1회 충전 더 많이 가는 모델을 이제 현대차가 최초로 이제 런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응이 되게 뜨겁고 그 예약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37,000대 예약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미국 물량을 돌려서 국내에서만 팔아도 소화는 다 될 텐데 이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되게 이제 크고 상징성이 있는데 그거를 좀 놓치게 되는 건 좀 아깝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예. 투자의 측면에서 지금 이 악재죠. 예. 현대차에게는 이 악재가 정말 아주 큰 주가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상향이 못할 정도의 어떤 큰 악재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이벤트 정도에 불과하냐 어떻게 보세요? 큰 호재가 될 수 있었던 거를 좀 놓친 그러니까 주가가 레벨업 돼서 이제 뭐 30만 원, 40만 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친 좀 그런 거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차 판매량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이제 유럽으로 돌리든지 국내에서 팔든지 뭐 하니까 이제 현상 유지 정도는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악재는 아닌데 호재를 좀 놓친 좀 이제 그런 감이 좀 있죠. 그거 이제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저희가 아주 이게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완성 셀 업체들, 셀도 그렇고 이제 뭐 전체 밸류체인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3번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2022년 5월까지 미국 자동차 판매량 탑 11입니다. 보시면 1, 2, 3등이 다 픽업 트럭이에요.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배터리 용량이 큽니다. 네. 오른쪽에 제가 배터리 용량을 적어놨는데 이제 포드 F 시리즈 같은 경우가 135kWh가 들어가고 GM 실버라더 같은 경우가 200kWh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세단 모델 이제 저기 테슬라 모델 3에 비해 갖고 테슬라 모델 3가 72.5kWh니까 포드 F 시리즈 같은 경우가 테슬라 모델 3 한 2배 정도. 이제 실버라도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한 3배 가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차를 팔아도 이게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보면은 완전 얘기가 다른 게 픽업 트럭 한 대 팔면 일반 승용차 판 거에 2개나 3대 판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요게 네 번째 보면 요게 이제 위에 1, 2, 3, 4, 5 있는 게 이제 중국 차들입니다. 중국 차들은 보시듯이 이제 이 일본 홍강 미니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팔린 차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9.3kWh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픽업 트럭이 200kWh니까 홍강 미니 20대 파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또 테슬라 모델 3부터 폭스바겐 ID3 해서 쭉 나오는 게 이건 유럽인데 유럽도 차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72.5부터 54.5까지 해서 한 대략 한 60kWh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시장 규모를 한번 추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평균 한 120kWh 대당 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한 해에 2천만 대 차가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된다고 봤을 때 총 2.4TWh 이제 시장이 되고 그에 비해서 중국은 40kWh에서 2,500만 대에서 1TWh, 유럽은 0.9TWh에서 중국하고 유럽 두 개를 합쳐도 1.9TWh니까 미국보다 오히려 적거든요. 미국 시장이 크네요. 예, 미국 시장 이 계산대로. 예, 미국 시장 하나를 먹으면 중국, 유럽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을 먹는 거니까. 근데 그 시장이 지금 우리한테만 열린 거거든요. 중국의 경쟁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근데 자동차는 아까 이해했듯이 호재를 놓쳤으니까 그런데 셀과 소재 쪽은 이게 큰 화제네요. 엄청난 호재입니다.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국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 나라가 글로벌하게 한중일 딱 세 개가 있는데 중국이 아예 제외가 된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일본 두 개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공장 규모가 캐파 규모가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을 90%는 우리가 먹고 파나소닉이 나머지 10% 먹는 이런 구도로 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중국이 뭐 세계 2차전지 시장에서 CATL 넘버원 하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중국 시장이 커서 그런 거고 앞으로 미국 시장이 열리면 상황이 완전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24년 당장 내후년 되면은 미국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여기서 2차전지 시장을 팔기 시작하면 LG엔솔이 CATL을 따라잡아서 1등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사실 요번에 그 저 LG에너지 솔루션 그 뭐죠? 그 물량이 나왔잖아요. 대량 그 나왔는데 주가는 더 오버슈팅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고 아, 이유가 이렇게 있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 미국 기관 투자가들은 이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할 테니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보호예수 풀리는 거 관련해 갖고 기관들은 좀 많이 팔았었고 이제 공유도도 많이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가 제가 보니까 어제까지 21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20일 연속 순매수. 그 21일 동안에 이제 기관들 열심히 팔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걸 몰라서. 아마 이거는 당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람들이 조금 투자자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최근에 워낙 노이즈가 많아갖고 이제 받네 못 받네 막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나 못 받을 수 있나 막 고민하시는데 일단 그거는 24년도 얘기고요. 지금은 받고 있거든요. 아, 올해까지는 받는다? 예, 내년까지. 내년까지? 내년 연말까지. 아, 자동차도? 현대차도? 아니, 현대차는 아니고. 배터리. 아, 배터리와 관련해서만? 배터리 밸류체인은, 저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은 올해 지금 8월 17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제 12월 31일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받으려면은, 그 양극재를 미국 생산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받으려면은 이제 전구체나 리튬을 이제 중국 이외의 곳에서 생산해야 되는 조건을 충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텀이 있으니까 일단 차치하고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은 조금 워낙 이 관련해서 받네 못 받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당장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아마 3, 4분기 실적 이런 게 발표가 되면 LG엔솔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저기 포스코 케미칼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적이 막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이 좀 뒤늦게 반영돼서 주가가 이제 크게 한번 또 펌핑을 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완성 배터리 셀업체 3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봐야겠네요.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죠. 아, 미국 공장을 많이 치니까. 미국 공장 갖고 있으니까 포드가 SK하고 연합돼 있고. 그런 면에서 삼성 SDI는 좀 불리한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현상은 없고요. 이제 그 스텔란티스하고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맺었는데 그게 이제 공장이 아마 25년 정도에 완공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SDI 쪽은 이제 미국 공장이 없으니까. SDI 쪽은 좀 이제 혜택을 좀 못 받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주가에서도 조금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LG에너지 솔루션 20일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라간 현재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성장세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럼에도 탑픽은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SK라고 보세요? 배터리 쪽에서요? 네. 배터리 쪽에서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둘 다? 하긴 가장 이럴 때 문학이 5대5? 5대5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저평가를 심하게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SK이노베이션 그 정유 사업만 해도 사실은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0조나 18조나 20조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정유만 해도 사실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신뢰를 잃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물적 분할돼 있어서 물적 분할돼 있는 거를 이제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아예 밸류가 없는 걸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니까 밸류가 없진 않거든요. 이 투자의 관점에서 전직 애널리스트시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주식 투자도 직접 하시니까 그렇다면 지금 베스트 투자법이 예를 들어서 그래 LG에너지 솔루션 지금이라도 조금 가져가는 게 좋아 혹은 조정받을 때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래 많이 올랐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냥 이 주식을 어쨌든 크게 가지고 있는 지주사이면서도 또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을 내가 사겠어. 이 시총 이 평가가 안 들어가 있으니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라면 둘 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돼요? LG화학도 되게 좋거든요. 회사 자체가 이제 LG화학이 소재 쪽에서 워낙 또 강점이 많은 회사라서 양극재도 잘하고 양극재 말고 기타 이제
저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전액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CNT 같은 경우도 이제 LG화학 기술을 갖고 있고 다양한 기술들 많이 갖고 있어갖고 가치가 사실 되게 좀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LG화학을 이제 여의도 쪽에서는 이제 조금 좀 그 뭐랄까 좀 얕잡아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화학업계 쪽에서 LG화학은 거의 삼성전자급이에요. 아 화학 쪽에서는? 화학 쪽에서는 예, 되게 우러러보는 회사입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우러러보는 회사가 잘해야 되는데 작년에 LG화학 물적 분할 그 엉망으로 하면서 그냥 신뢰를 다 잃어가지고. LG는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좀 시장하고 소통, 마케팅 이런 부분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부터 훨씬 좀 낫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이제 LG엔솔이 그때 이제 물적 분할에서 상장한 게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저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10조를 그때 이제 펀딩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돈 갖고 공장을 지었고 그 공장에서 지금 물건이 나오면서 혜택을 받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봐서도 사실은 되게 좀 뭐랄까 이제 칭찬해주고 이제 그 국민들이 서로 좀 응원해주고 했어야 될 일인데 이게 이제 중간에 시장에 좀 아주 나쁜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좀 실망을 많이 안겨드려 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좀 뭐랄까 LG엔솔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시각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태니까요. 그렇죠. 아니 뭐 LG화학 소재 화학조 2차 전지 소재 잘하고 있다 해도 그럼 뭐해? 나중에 또 물적 분할하면 또 이럴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매력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그 10조나 되는 돈을 지금 거의 다 써가요. 더 펀딩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문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GM 얼티엄 셀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2, 3 공장에서 135kW씩, 135기가와트씩 규모를 지금 지었는데, 그 25년에 200만 대를 저희 그 GM이 팔 계획이어갖고, 그러면은, 한 75기가와트씩 정도를 더 지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얼티엄 4 공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아마 인디애나주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쪽 주지사님이 이제 몸이 달아갖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거면은 펀딩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CATL을 때려잡고 LG엔솔이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 수요가 계속 필요한데, 자금 수요가 필요하면은 어차피 또 이제 뭐 여의도 증권 쪽을 통해서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또 충당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나 이제 여의도하고 LG엔솔하고 사이에 관계가 너무 좀 멀어져 있어갖고, 그렇죠. 예, 이거를 좀 빨리 좀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이제 LG엔솔 쪽에서 먼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이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게 이제 우리 그 미래 먹거리 사업이고 우리 또 자녀들의 또 이제 인생이 미래가 좀 걸려 있는 거니까 조금 예쁘게 살짝만 좀 싫어요. 예, 그러니까 싫어요. 그거는 그 덩치가 큰 LG화학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LG엔솔이 먼저 좀 시장에 좀 많이 좀 다가가야 됩니다. 예, 좀 다가오면 거부합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자동차는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좀 어렵지만 2024년까지는 그러나 2차 전지 이 배터리 업체들은 일단 좋다. 자, 왜 좋은지는 우리가 얘기가 됐고 그 중에서도 미국 공장이 진출이 원활하게 커지고 있는 SK와 LG 쪽이 좋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네. 그 밑에 이제 양극 업체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제 소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책이 이게 이제 양극재 공장 북미 건설하는 거 관련해서 LG화학하고 이제 LG화학이 북미 양극재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지엠과 캐나다에 합작사를 설립하고 있다는 기사인데 이게 이제 8월 11일 기사고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지엠하고 캐나다에 합작사 설립한 거는 작년 일입니다.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미리 물 밑에서는 이제 이 해결 방법에 관해서 이미 이제 스타디가 다 끝나 있었고 이미 집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양극재가 내년까지 북미에 완성이 돼야 이제 내후년 24년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보시면 LG화학, 그 다음에 SKC 동박 공장도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 이제 포스코케미칼 뭐 다 이런 얘기고
그 SK 쪽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움직여야 되니까 SK온, 에코프로 BM, 포드가 북미 양극재 공동 투자하기를 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투자 의향서 LOI를 체결한 게 7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IRA 법안 통과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전구체를 또 지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머티리얼스 관련해서 25년부터 해당되는 거니까 24년 12월 31일까지 전구체 공장을 북미는 꼭 아니어도 뭐 한국이라든지 이제 미국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다가 이제 지어야 되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전구체 공장에 6천억 투자하겠다는 게 올해 3월 달에 이미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고려아연이 핫한데 마찬가지로 배터리 동맹 LG화학 고려아연 합작사 설립한 게 2022년 4월 달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합작사 설립해서 뭘 하냐 하면 전구체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핫한 그 폐배터리 쪽을 같이 해요. 고려아연이. 이제 그런 형태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포항 2차 전지용 전구체 공장을 증설을 하는 겁니다. 증설을 하는데 5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게 21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전구체 공장에 에코프로는 미리 갖고 있었고 작년 9월에 추가로 증설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보면 에코프로 산하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이 전구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가 지금 5만 톤 캐파를 24년에 20만 톤으로 늘리려고 하고 이게 이제 1조 7천억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5년에 22만 톤 캐파, 30년에 44만 톤 캐파를 지금 완성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급제 쪽에 흑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흑연은 중국에 지금 다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흑연 관련해서 미국의 흑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 준비하고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튬을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리튬 쪽은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이 리튬 관련해서는 이제 선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광산이 이미 많이 가 있고, 광산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예, 광산도 있고 연무도 있고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내년에 23년에 이제 광양에 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4만 3천 톤 캐파고. 24년에 아르헨티나 움브레 모이르토 연모가 5만 톤 생산이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에 맞춰져 있어요. 왜 24년 12월 31일까지 머티리얼스를 40%를 확보를 하라고 미국에서 얘기했냐면 24년에 움브레 모이르토 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다 물 밑에서는 이런 거 관련해서 다 깊이 있는 논의들이 다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토탈 30년에는 2030년에 염소에서 12만 톤, 광석에서 15만 톤, 리사이클 3만 톤에서 총 30만 톤을 이제 리튬을 포스코홀딩스에서 생산할 거고요. 이 30만 톤은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은 600만 대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요거 관련해서 7월 5일인가 10일인가 이제 그 포스코 밸류데이라는 행사에서 이때 이제 영업이익률 그 에비타 마진을 제시했는데 그때 제시한 에비타 마진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예, 예. 영업률이 70%면. 예, 예. 근데 리튬 많이 남습니다. 아, 많이 남아요? 예, 많이 남아서 저희도 하려고 하고요. 가격 좀 낮추라 그러죠. 아, 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지난번에도 이제 가지고 저주식을 사고 지금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로 생각해야겠네요. 장기 투자로 3년 4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또 리튬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밑에 자회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포항의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공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간 2만 톤 규모로 리사이클해서 거기서 또 리튬을 뽑아내는 걸 하고 있고 저희 그 이제 금량은 광산하고 연모 투 트랙을 통해서 이제 리튬 어떻게든 좀 확보를 해서 조금 이제 저희도 좀 거두려고 뭐 노력하고 있다. 모든 곳에 살짝 발을 담그셨네. 예. 저희는 작은 회사니까. 예. 네. 예, 그런 형태로 사실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은 일단 요 자료는 저희 자료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 주소 좀 올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차분하게 보면서 또 스터디를 해야 되겠지만 좀 우리가 좀 이사님이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소재 업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그 곳을 뭐 한 3군데만 찝어주신다면 어디예요?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입니다. 아, 에코프로? 예. 그 두 개가 이제 제일 메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이 또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뭐 고려아연 쪽은 제가 깊이 있게는 스타트 안 해봐서 그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하고 그게 이제 우리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까지는 일단 현대차만 떠올리면서 이거
똥 밟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거 빨리 뭐 이거 미국에 항의해가지고 우리 공장 돈 엄청 쏟아붓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현대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외 모든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 산업에서는 상당한 호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뭐 참고만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이렇게 좀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대비 좀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생각한다고 했을 때 마음속의 주식은 어디십니까?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입니다. 그 두 가지. 결국은 이게 이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산업은 원자재가 제일 중요해요. 원자재가 없으면은 이게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는 원자재 갖고 있는 애들이 제일 갑이고, 그 다음에 양극재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갑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든 애들이 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만든 애들이 제일 을이고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지금 리튬이나 이런 이제 원자재하고 직접 이제 소싱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제일 저희는 갑이라고 생각하니까 국내에서 그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밸류체인이나 여러 가지 딱 완성했던 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이 딱 두 개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제일 좀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선침해했다고 이렇게 따라와 내 것 좀 올려줘 이런 의도는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살짝 있으신 것 같아요.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즘 그 폐배터리와 관련된 그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도심 그 광산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 이건 실전, 그러니까 뭐랄까 실제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기대하셔도 되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관련해서 서학 쪽, 그러니까 서학 주식 쪽에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를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 중에 아까 리튬을 뭐 이렇게 메티리얼스 이제 일정 부분 채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인정해 주는 부분이 미국에서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해서 나오는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는 또 인정해 주거든요. 그 라이사이클이라는 데가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미국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폐배터리를 갖고 리사이클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이제 이 관련 법안 관련해서 수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 시장을 마지막 끝에가 궁극적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은 결국은 양극재 회사목입니다. 이게 이제 수직으로 이제 이렇게 밸류체인이 구성이 돼서 폐배터리에서 녹이면은 거기서 이제 리튬이나 전구체 이제 물질들이 나오고 그 물질들을 갖고 다시 이제 양극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양극재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이게 이제 가격 경쟁력, 수직 계열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실제로 뭐 에코프로 산하에도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회사가 있고 포스코 케미칼 산하에도 리사이클링하는 회사가 있고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려안하고 지금 이제 조인해서 리사이클링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만 전문으로 한 회사들은 저희가 봐서는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러니까 양극재 회사에 비해서는 좀 그런 그룹에 비해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는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연결 그 먹이사슬 구조가 대기업이 갑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양극재 회사가 갑이다. 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물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증명이 되겠지만 이 말씀하신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이거는 어느 정도의 투자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요? 한 3년에 10배 보고 투자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 10배? 너무 세신데. 저도 항상 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박 이사님의 개인적 의견이시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배터리 아저씨로 이제 닉네임을 배터리 아저씨로 불러드리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또 모시고 중간 한번 이야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